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7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7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7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신윤이 졸하니 철저하고 사부와 조제를 상례와 같이 하였다. 신윤은 본관이 영산이며 증호조 판서 신중선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동부 녹사에 시보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서 지 안성군사 순흥도호부사에 이르고 지 통례문사 예빈시 이윤 제용 감사를 지냈다. 늙었으므로 검교 한성부 이윤의 윤이 되고 가선대부 분계에 올랐다가 곧 통정대부 첨지중추 원사에 제수되었는데 검직을 거쳐서 실직에 제수되는 자는 을의 품계를 낮추기 때문이었다. 얼마 안 가서 가정대부 검교 호조 찬판에 오르고 곧 자헌대부 행호군에 올랐다. 드디어 지중추 부사에 제배되어 수개월 있다가 대관에게 논박당하여 파직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79세였다. 호이라고 시호하니 나이 많아 수를 오래 한 것을 호라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정을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한다. 신유는 별다른 재능이 없으나 부호하기 때문에 중회의 현관을 지내고 검직을 거쳐 천전하여 지중추 부사가 된 것이다. 문음은 조상의 음덕이고 시보는 관청 사물을 견습하는 이다. 검직은 검교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7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송자가 바친 문꾼을 사기하는 무리가 아선에게 뇌물을 주고 훔쳐내어 먹칠해 지우거나 훼손하고 들이피고서 고쳐 써서 바치고는 도리어 이것을 터집으로 허물을 돌려 시비를 문란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득실이 관계된다. 지난번 경외의 사송에 있어서 원척이 바친 문건은 관리가 감시하여 봉합하고 원척이 함께 서명하고 치부하고 나서 본주에게 돌려주어 뒷날 상고할 때의 전고로 삼게 하였는데 지금 관리가 태만히하고 그대로 봉행하지 아니하여 아전이 간수를 부리게 하니 지극히 옳지 않다. 이제부터 능히 검찰하지 못하는 관리는 모두 파출하라 하였다. 원척은 피고와 원고와 피고를 말한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전에 유기된 나이 겨우 2살 된 어린 아이를 사비 수정에게 보양시켰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아이를 데리고 떡 가게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한 여자를 보더니 가서 잡음으로 수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으니 그가 바로 아이의 어미인 양녀 눌덕이었습니다. 청컨대 형주로 하여금 추국하여 죄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상언하기를 신은 젊어서부터 국말을 익혔고 다른 기능은 없는데 어쩌다가 상상의 알아주심을 입어 여러 번 중임을 받으니 어버이의 복량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에 아비의 상을 당하였을 때 겨우 일기를 지내자 특별히 명하여 기복하게 하시고 또 제기가 지나자 복임을 맡기셔 상례 끝에 슬픔을 머금고 취직했는데 가운이 쇠퇴하여 어미가 또 죽으니 아주 믿을 대가를 잃게 되었습니다. 신이 부모에게 살아서는 맛있는 것을 복량하지 못하고 병들어서는 약시중을 들지 못하여 반포의 복량을 조금도 보답하지 않았으니 하늘에 사무치는 아픔을 어찌 이미 어쩔 수 없으나 다행히 3년의 상비가 있으므로 진실로 스스로 극진히 하여 조금이라도 끝없는 덕에 보답해야 할 터인데 뜻밖의 신의 상기 중에 기복하게 하셨습니다. 신에게 순무의 절을 맡기시니 총애하시는 명은 이미 용숭하나 애통의 정도 중함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연유를 갖추어 면직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변방에 사변이 있어 성훈이 간절하신데도 굳이 사사로운 정을 좇는 것은 어리로도 할 수 없고 하여 변방의 경급이 조금 가라앉으면 머지않아 곧 돌아오리라는 생각에 애써 종사하여 그날로 길을 떠나 군국에 전념하며 단심으로 국언에 보답하고자 꾀하였는데 유서를 취하하여 절도사를 제수하시니 성은은 이미 만극하며 명을 받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신이 독자로서 다른 형제가 없으니 조석과 상망을 당할 때마다 재전을 맡을 사람이 없거니와 외로운 무덤의 적막한 것을 누구에게 어탁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면 가슴을 치고 발을 굴러 통곡하게 됩니다. 신은 더건대 백성은 세서의 의지하여 생존하니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충성과 효도는 본디 두 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어미에 대한 일이 임종을 보지 못하고 또 복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행실에 조금도 취할 바가 없으며 부모에게 효행이 이미 없으므로 다시 임금에게 옮길 만한 충도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해가 두 도를 지나 4월 초 하룻날이 죽은 어미의 대상인데 더구나 봄이 저문 때이므로 얼었던 강물이 풀려 물이 넘쳐 흐르면 피인의 동정도 가을이나 겨울같이 긴급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후 평사 군관을 시켜 양병을 거느리고 여러 진에 나누어 가서 방수하여 엄하게 방비하게 하고 신은 필마로 길을 재촉해 가서 어미의 무덤에 몸소 제사하여 큰일을 마치자면 가고 오는데 불과 한 달 남짓이 걸릴 것입니다. 연말에 임금을 섬기면은 날이 길고 어버이를 섬기면 날이 짧다 하였습니다. 소신의 이번 제사는 여기에서 마칠 뿐이므로 날이 짧을 뿐 아니라 백년에 한 번뿐이니 다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미신의 간절한 생각이 저절로 말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어리석은 자의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슬픈 한을 풀게 하여 주시면 구천의 혼도 알고 감복할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스스로 아랠 길이 없으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삼가 조리 없는 말씀을 아랩니다 하였다. 북임은 북도 절도사를 가리키고 반포는 부모를 복양한다는 말로 까마귀가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절은 인명의 표식이다. 셋은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말하며 피인은 야인을 가리킨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글을 보니 그 정의가 매우 간절하다. 남도 절도사 이경에게 명하여 대진하게 하고 경은 도하에 와서 대상을 지내고 환진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하스하기를 지금 유혹 계본을 상고하니 사소한 일로 해를 넘겨 지체되어 있는 옥사가 잠은 많다. 빨리 추국하여 결방하라 하였다. 유옥 계본은 유체 중인 옥사 또는 수인에 관한 계문한 글이다. 결방은 죄를 심리하여 가벼운 죄는 방면합니다. 성종시록 26권 성종 4년 1월 3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성정전에 나아가 경영관 전원을 불러 경의를 서로 문난하게 하였는데 원상 김질 연자온이 입시하였다. 경의는 경서의 글을 뜻한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일 개현 첫 번째 기사 풍운 레우제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일 개현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무신의 격구 사후와 삼갑사 등의 기예를 관열하였다. 격구는 무예의 한 과목으로 구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이다. 사후는 후에 활을 쏘아 시합하는 것으로 후는 사방 10척의 배에 곡을 그린 관영을 말한다. 삼갑사는 활쏘기 연습의 하나인데 날쌘 기말을 뽑아서 그 다수에 따라 갑을 병의 3대로 나누어 그 표지를 다르게 하고 사람들은 피두전 화살 끝에 가죽을 입힌 연습용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 물을 들여 우전이 끝에 꽂고 북을 치면 갑을병이 각각 2인씩 두루 말을 달리면서 그 등을 쏘는데 갑은 을을 병은 갑을 쏘되 함부로 쏘지 않으며 징을 울리면 말을 달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늙었으므로 원상을 사직하였으나 아직 유엄을 입지 못하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근년에 풍질이 때때로 나서 손이 떨리고 이가 빠지고 눈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며 뜸을 뜨고 약을 써도 효용이 없이 날마다 더욱 쇠약해 가니 형적을 남기려고 사직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충심해서 사직을 청합니다 했으나 그 서장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원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무사는 술을 마신 뒤에 활을 잘 쏘는 것인데 지금은 검주 때문에 사람들이 활 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전에 모화관에서 관사하실 때 잘 쏘는 자가 적었습니다. 청컨대 사후 때는 술을 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다만 아주 취하는 것을 금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품속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객과 주인이 잔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아주 취하려 하니 이것은 참으로 고약한 풍속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태천군의 중 해봉은 제 아비와 두 의모를 시해하고 한 누이를 살해하였으므로 죄악이 지극히 커서 천지에 용납할 수 없으니 자신의 죽음으로만 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참관 저택하고 거주하는 군을 강호하여 현으로 만드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참관 저택은 큰 죄를 저지르고 죽었을 때 그 관을 꺼내어 시신의 목을 베고 그 집을 헐어 못을 파는 형벌을 말한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문선왕의 석전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석전은 문묘에서 문선왕에게 지내는 공자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이다. 매년 2월 8월 상정일에 거행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들건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간의 기용에는 수철이 귀중한데 수철장은 모두 군역에 정하고 또 세철을 거두니 그 때문에 생업을 잃어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으므로 농기가 귀하다 하는데 과연 그 말과 같다. 농기뿐 아니라 공사에 날마다 쓰이는 솔 따위 물건은 힘 있는 바가 매우 기묘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상해보니 수철장은 공력일을 제외하고 수세한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군역에 붙인 자도 이 규례에 따라 군역일을 제외하고 수세해야 하는데 수령 중에 이 법의 본의를 돌보지 않고 그 세를 전부 거두어서 원망을 가져오게 하는 자가 혹 있으니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교찰하여 생업에 안정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철은 무쇠이다. 성주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영사 정인지가 입시하였다가 나갈 때 전교하기를 경은 원상으로서 왔다라도 반드시 경연에 입시할 것 없다. 입시하더라도 편히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6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형조에서 수교에 의하여 보낸 관문에 손헌이 병조의 인신을 위조한 김중생 등을 보고하였는데 대명률의 위조 인신조를 상고하니 능히 보고한 자에게는 관에서 상으로 은 50냥을 준다 했고 대전의 언전 대용조에는 유래 언전은 모두 국패로 준계한다고 하였으니 손헌을 율문에 따라 논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참상하니 언전 대용조의 주에 언가의 칠품은에 의한다 하였는데 지금 칠품은으로 준계하면 한 냥이 시가 면포 한 필 반에 해당하므로 이것으로 은 50냥을 계산하면 면포 75필에 해당하여 그 수가 강도를 잡은 데에 대한 상보다 많으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강도 1인을 포고한 예에 따라 면포 50필을 상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포고는 범인을 잡아서 관가에 고합니다. 국패는 나라를 애써 형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강희명을 숭정대부 행 병조판서로 500장을 사 헌대부 홍원군 봉조하로 윤효손을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김윤종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윤현손을 복렬대부 행 사관은 헌납으로 이감을 조산대부 행 사관은 정은으로 김수경을 통정대부 행 청주 목사로 반희를 가선대부 행 의주 목사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민효원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봉조화는 종이 품위상의 벼슬아치가 치사한 뒤에 임명하던 벼슬이다. 이 시기에만 출사하여 하며 종신토록 녹봉을 받았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서거정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달 초 7일을 비목을 보건대 오백창은 흥원군 봉주하로 삼으셨습니다. 오백창은 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시정을 품고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짐짓, 선비와 지중을 내준 죄가 있으며 그 일이 드러나게 되었으나 죄를 모면하라고 거짓을 꾸며서 상사의 임금을 속였으므로 대간이 여러 번 법으로 조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오백창은 성언을 지나치게 입어 천벌을 면하고 다만 고신을 수탈당하였다가 몇 달 못 가서 도로받고 또 몇 달 못 가서 다시 이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신등이 대전을 상관이 사죄를 범하여 파죽된 자는 2년을 지나서야 사용한다 하였는데 오백창은 매우 중한 죄를 범하였고 이제 1년도 못 되었는데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국법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바라건대 성처를 내려 오백창의 뱃슬을 거두도록 명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비목은 임금의 관리를 임명한 명단이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성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오백창은 본디 탐욕하고 간사하고 속이는 데다가 천총까지 속였으므로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행일 것인데 파직된 지 얼마 안 가서 곧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장차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빌건대 성명을 거두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는 공신이 한번 죄를 졌다 해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독이 끝나고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오백창은 워낙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한 해도 못 되어 복직시킨 것은 공신을 우대한다 하여 그런 것이겠으나 신의 생각에는 오백창은 원훈의 이유가 아니고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듯합니다 하고 지평 안후가 아뢰기를 대전의 포평에서 하등을 받았거나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사용한다 하였고 그 주에는 의친 공신으로서 하등을 받은 자는 1년을 지나야 한다 하였으나 사죄를 범한 자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사죄를 가벼이 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오백창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청근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이날 비가 내렸는데 임금이 묻기를 이 비는 농사에 어떠한가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보슬비로 돕는다 하였거니와 겨울 눈과 봄비는 밀 보리에 좋으나 음양의 기후에는 분수가 있으므로 봄에 비가 많으면 여름에 건조하고 여름에 홍수가 지면 가을에 건조한 것이니 뒷날 우택이 적을런지는 모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0일 심리 두 번째 기사 통례원 좌통례 박숙진 등 5인이 윤대하였다. 봉상시 첩정 정효종이 윤대에서 아뢰기를 제1조 이시의 영란 이후로 영안도의 공사의 군장이 모두 다 소모되어 적어졌는데 전죽, 어교, 궁현사 따위의 물건은 본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철이 혹 나기는 하나 또한 남도처럼 많지 않으므로 준비하기가 역시 어려우니 적변을 당하여 날마다 잇따라 싸우게 된다면 아마도 빈손으로 적에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죽, 어교, 궁현사 같은 것은 많이 날라들여보내고 철무도 차차 날라들여보내 관원을 보내어 감독해 만들게 하여 관에 저장하며 또 군사의 제예를 시험하여 특이한 자가 있거든 전죽 따위 물건으로 상을 주소서 하면 그러면 사기가 더욱 격려되고 군장이 절로 정비될 것입니다.
제2조 도망 중인 이 씨의 잔당이 다 본도에 있는데도 잡지 못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붙여 살게 해준 죄를 국가에서 엄하게 다스림으로 포고와의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면 붙여 살게 해서 죄를 받는 자는 반드시 많아지는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서로 덮어주고 구태여 잡지 않습니다. 청컨대 본도에 유시하여 전에 붙여준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포고에 대한 상을 명시하되 기일을 한정하소서. 그러면 도망 중인 잔당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제1조에 대하여 정창선 조승문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이 시해를 정토할 때에 내려보낸 군기가 매우 많은데 평정한 뒤에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저장하였고 또 오진의 무기는 그때 거의 훼손된 것이 없으니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죽은 해마다 날려 들여보냅니다. 다만 어교 궁현사는 거도의 계층이 있는 대로 전례에 따라 날라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신석주 한 명의 최양 홍윤성, 김질,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영안도에서는 어교가 나지 않고 실도 매우 귀하므로 세조조에서는 해마다 어교 궁현사를 내려주고 또 그도에서 공납할 시를 감해주어 본도에서 쓰게 하였으니 지금도 해마다 어교 궁현사를 보내면 본도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관원을 보낼 것 없으며 또 그도에서 공납할 시를 감사가 거둬들여 궁현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고 제2조에 대하여 신숙주 윤자원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경시록 27권 성중 4년 2월 10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사무대선 서거장 등이 사자를 오리기를 전일 500창의 벼슬을 스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500창이 공신이라 하여 윤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이 대전을 상고해보니 포편에 하등을 받은 자와 사주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한다 하였고 그 주에 의친 공신으로 하등을 받은 자는 1년을 지나야 서용한다고만 하였으니 신등은 공신으로서 사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2년을 지나서 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법을 세운 것이 상세하고도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500창이 공신이라 할지라도 사죄로 배출된 지 한 해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본디 서용할 수 있는 한계 늘지 않으며 500창의 죄가 매우 중하여 공이 있어도 죄가를 가릴 수 없으므로 대전에 실려있는 대로 2년을 지나고서야 서용하더라도 그 죄를 보상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제 대전의 연한을 정한 법을 어겨서 문득 제수할 것이 없습니다. 대전은 조정의 성헌이므로 전하께서 준수하여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공신을 대우하는데도 성법을 써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법을 어겨서 용서하시면 공신들이 효우하여 끓이는 것이 없게 되어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중한 법을 써야 할 것이니 역시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예단을 특별히 돌리시어 500장의 벼슬을 도로 거두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효우는 남의 나쁜 짓을 본받습니다. 성경시록 27권 성중 4년 2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7권 성중 4년 2월 1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27권 성중 4년 2월 10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유규가 졸하니 철조하고 사부와 조제를 상례와 같이 하였다. 유규는 자를 경정이라 하고 본관은 영광이며 대은 유두명의 아들이다. 은관으로서 개성 전직에 보임되었으며 선덕병원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례에 따라 권지훈련 목사로 분속되었고 군기, 녹사, 성공, 직장, 진주, 판관, 사헌감찰, 황해도 경령, 원평부사, 평양소윤, 한승소윤을 지냈다. 경태계윤년에 사헌부 장령에 제배되었다가 언사로서 권기에게 미움받아 군기 부정으로 좌천되었다. 갑술년에 사헌부 지비에 오르고 사복시윤으로 옮겼다가 곧 군기감정으로 옮기고 또 판사복 시사에 올랐다. 을해년에 첨지 중추원사가 되고 형조참의에 옮기고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병자년에 갈려서 호조 참의에 제배되었다. 정축년에 가선대부 경주 부윤에 올랐는데 송자 중에 뇌물을 쓴 자가 있으므로 노화에 형장을 치다가 죽인 일이 있어 드디어
주에되어 파직되니 남원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 아들 유자광이 익대 공신이 되자 예종이 특별히 가정대부 행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유교가 와서 사은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늙었다 하여 돌아가기를 청하니 또 특별히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를 제수하여 전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주고 이어서 사는 고을에 명하여 녹을 주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73세였다. 정숙이라고 시호하니 절조를 굳게 하여 간사하는 것을 정의라 하고 심지를 지켜서 결단하는 것을 수기라 한다. 아들 유자한과 척실에서 낳은 아들 유자강이 있는데 유규가 집에서 엄숙하여 자제를 대할 때도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만났다. 유자환, 유자광이 귀현하게 되었으나 은사나 용색으로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으며 가는 곳마다 청렴하고 엄숙하다고 드러나게 칭찬받았다. 유명으로 상사를 한결같이 주자가래대로 하게 하였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에 죽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회를 폐하던 일이다. 성조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10일 심리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MCN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MCN 두번째 기사 올량아 보다시 등 7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MCN 세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국패로 현용하는 면포에 인을 찍는 것과 철장에게서 세를 거두는 것이 편리한지를 원상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래교에 하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정인지 장창송 한명의 성봉조 김질이 의논하기를 태종조에서 시중의 포화와 잔물을 경시설을 시켜 인을 찍고 세를 거두고서야 팔고 살 수 있게 하였는데 번거로워서 원망을 일으켰으므로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으며 저화는 세종조에서 유정현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시사에 앉아 혹심하게 형벌을 썼으나 역시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패에 관한 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나 형용되게 할 방법으로는 별다른 계책이 없으니 예전대로 왔어서 행상에게서 세를 거두는 것은 대전에 이미 적혀 있으나 정철장은 주철장, 수철장의 유가 아니므로 대전에 새로 거두는 법을 싣지 않았으니 새 법을 새로 세우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신석주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의 화폐가 행용되지 않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있습니다. 경성 이외에는 시포가 없으니 화폐가 있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화폐가 행용되게 하고자 해도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는 백성을 소유하게만 하는 법이 될 뿐입니다. 화폐가 행용되게 하는 방법은 경외에서 시포를 열어 백성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자면 물건을 날아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돈의 유통에 힘입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화폐는 반드시 시포가 있어야 통용된다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시포를 설치하는 것은 인심의 소원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인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 백성이 스스로 서로 모여 시포를 열고 장문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힘입어 보존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방에 시포를 설치하는 기회였으나 호조에서 수령들에게 물으니 수령들이 이 해를 살피지 않고서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다들 금지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상습만을 쫓는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나주 목사 이영근은 금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호조에서 굳이 금지하여 천년에는 한 번 있을 기회를 잃었으니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신이 전에도 이것을 아뢰었고 지금도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큰 의논을 세우는 자는 아래로 민심에 순응하며 그 성취가 쉽습니다. 지금 남쪽 고을의 백성은 전에 이 때문에 스스로 보존하였으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반드시 같을 것입니다. 이제 외방의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시포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되 강제로 시키지 말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여 민심이 향하는 바를 관망하며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포를 화폐로 쓰는 것은 전조에서 늘 행하였는데 백성이 지금까지 걷고 사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늘 행하다가 오래지 않아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포를 인쇄로 삼았으므로 백성이 그것을 꺼려서 오래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저화를 인쇄로 삼으면 저화는 포보다 가벼움으로 반드시 매우 꺼리지는 않을 것이니 행해볼 만합니다.
중국은 토지가 비옥하여 조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매우 많은데도 한해의 경비로 화폐를 많이 쓰므로 상하가 서로 의지하고 밖으로 사일을 접하는 것이 성행하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한데도 오로지 조세로 거둬들이는 것에만 의지하니 이것이 용도가 날로 군색해 가되 구제할 방법이 없는 까닭입니다. 신이 전에 이것을 세조께 아뢰어 세조께서도 옳게 여기셨으나 그때 바야흐로 병역이 매우 많았으므로 이 일에 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번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철장은 바로 녹여서 그릇을 만드나 정철장은 녹이는 자와 그릇을 만드는 자가 각각 다르므로 세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예전대로 세를 거두지 마소서 하였다. 사인은 사방의 이민족을 말한다. 성전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하나군도는 15개월 만에 갈림으로 갈리는 기간이 자모자자서 교훈에 효염이 없으니 청근대 여러 고을의 훈도 예에 따라 30개월 만에 갈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서거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김헌 등은 신급절여서 문묘에 배할 때에 문을 제치고 마구 들어가 광패하고 실례하였으므로 사죄를 받아 폐출되었는데 이제 2년도 지나지 않고서 특별히 김헌에게 성균관 전적을 제수하였으니 대전에 어그러집니다. 사죄를 범하면 2년을 지나야 서용하는 법인데 대전은 조정의 성헌이므로 장차 만세에 전하여 폐지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백창은 사죄를 범한 지 한 해가 못 되어 뱃슬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개정하기를 청하였는데 본부하시기를 상냥하겠다 하셨으나 아직 개정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여 대전의 성헌을 지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백창은 공신이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려 하였으나 법을 요동하였으나 안되므로 경이 아랜대로 들어준다. 김헌의 죄는 신등의 유생으로서 모르고 범한 것이니 어찌 끝내버리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중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4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둔하여 열무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국기 일이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 영안북도 절도사 선형 우후 조관 평사 이인형이 지난 임진년 5월 올적합이 온성에 침구하였을 때 제 시기에 구원하지 않았으니 주가 선형 이인형은 율문에 의하여 장 100대에 먼 변방으로 보내어 충군하는 데에 해당하고 조관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모두 고신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알타리 첨지 역실합 등 5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종북시정 김승경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8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살주 이집원 우진 등희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보상군 오자경은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목공 위사문을 불렀다가 오지 않으면 성이 나서 매를 때려 죽이고는 자취를 없애려고 관을 열고 실체를 훔쳐내어 강물에 던졌으니 죄가 율문에 따라 교형에 해당하며도 절도사 김봉훈에게 청탁하여 온양의 정병 이여 반과 파적이 36명을 사사로이 빌어 쌀 46석과 제목을 거둬들였으니 죄가 율문에 따라 장 100대이다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종중하여 교대시가 됩니다. 신창군 맹석흠은 절도사 김봉훈에게 청탁하여 신창의 정병 1여반과 한산의 정병 20명을 사사로이 빌어 쌀 23석을 거둬들였으니 그 죄는 율문에 따라 장 90대 도 2년 반에 처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사적에서 제명하여 서용하지 않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사유가 있기 전의 일이었다. 오자경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안치하며 맹석흠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라고 명하였다. 여는 군대의 단위이고 도는 오영의 하나로 1년에 서붓에서 3년까지 복용시키는 형벌이다. 종중은 중한 쪽을 따릅니다. 안치는 귀양살이에서 거주를 제한당하고 부처는 한정된 거주지에서 귀양살이를 시킵니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19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독이 끝나고서 대사관 성준 장령 허적이 아뢰기를 오자경 맹석흠의 죄는 매우 크므로 전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데 전하께서 가벼이 논제하여 공신의 적에서 삭제하지 않고 외방에서 유배하는 데 그치었으니 그렇게 하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자경은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냈으니 그 죄가 중하고 맹석흠은 다만 군사를 빌어 쌀을 거두어 들였으니 그 죄가 경하다. 그러므로 짐작하여 죄를 결단하였으니 역시 악을 징계할 만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세종조에서 앙순선에게 죄가 있으므로 공신의 적에서 삭제되었는데 앙순선의 죄는 사람을 잘못 처형한 잘못뿐이었습니다. 오자경 등에는 큰 죄가 있으니 본디 법대로 죄 주어야 마땅한데 어찌 공신의 적에서 삭제하지 않고 외방에 유배하는 데 그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영사 윤자온이 대답하기를 나라의 큰일이 군사에 달려있는데 신하가 된 자가 어찌 일여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을 사사로이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안치로 논지하는 것은 가벼운 듯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미 차등을 두어 취재하였다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오자경은 살인을 하고 쌀을 거두는 등의 죄를 지었는데 아직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하시었으니 그 사설의 군사를 빌어 쓴 죄는 죽이는 데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전형을 분명히 바르지는 못하더라도 진실로 공신의 적에서 삭제하고 종이 되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당상관으로 휴가를 받은 자가 대체를 돌보지 않고 예방에 오래 머무는 것은 미편합니다. 이 뒤로는 대전에 실려있는 휴가 주는 길대로 시행하고 목욕은 가고 오는 날짜를 제외하고 30일간 머무는 것을 허가하되 부득이하여 기한을 넘기는 자는 연휴를 가수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유자문은 사람들이 탐탁하고 가혹하며 팍흔하고 사율하니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임소에 5, 6년 있는 동안에 가혹하게 수세하여 원망을 사고 제 마음대로 불법을 행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드러난 추획한 것만 40가지가 넘으나 낱낱이 두르고 아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그 대략만을 거론합니다. 평양, 벽동 두 고루의 관배를 가늠하고 모두 아소에 두고 관곡을 앉아서 축내게 하고 관물을 훔쳐서 주었으며 사전 수십 개를 차지하고 관민과 우력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경잘하고 수확해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해마다 거둬들여 사사로이 팔았으며 관비 7, 8명을 함부로 부려 길쌈을 시켜서 처첩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남이 준 면포 50필을 몰래 받아 면주 10필과 쌀 20석으로 바꿔서서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이리 이미 드러나게 되어 계책이 궁하고 형세가 급하니까 사돈인 이우의 물건이라 핑계되었으나 그 아들 유한장이 그때 이우의 집에 있었으니 그 훔쳐 쓴 정적을 숨기려 한 것이 분명하며 또 부상 김장수 등 사민에게서 면포 150필을 받고 한 필에 쌀 20두씩 값을 주었는데 일이 드러나게 되었으나 관용이라 핑계하였으니 그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관인을 마음대로 다른 도에 보내어 어물을 팔게 하고 또 가동을 시켜 촌락을 횡행하며 백성에게서 피물을 빼앗아 오게 하였으며 또 기관 오광문이 자기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니 형장을 치거나 속을 받아 법을 어겨서 침탈하여 오광문으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게 한 데다가 이어서 집을 부수어 몹시 참혹하게 하였으니 백성에게 해독 끼치는 것이 짝이 없습니다. 명백히 자기 소유로 한 것으로 말하면 생견 10석과 생사 5건, 유기, 사부와 사기 320여 개, 쌀, 소금, 벼 각각 1석씩이며 훔쳐쓴 관들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김맹규는 탐욕스럽고 음사하며 잔악하고 가혹하여 백성의 물건을 노략질하고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관미 세석을 훔쳐서 몰래 서울집으로 날라왔는데 나타난 작물이 명백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죄가 남을 것이고 천주를 받지 않은 것만도 충분한데 또 정률로 처리하지 않고 다만 고신을 거두고 서용만을 안았으니 이것은 죄는 무겁고 율은 가벼운 것이어서 장우를 징계하고 탐묵을 막는 것이 못됩니다. 신등은 유자문과 김맹규를 율문과 대전에 의하여 자자, 녹안할 것을 청하였더니 상냥하시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기쁨을 금치 못하며 부복하여 기다렸으나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명을 받지 못하니 다시 번거로이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수령이 또 있을 것이니 동시에 과제해야 하겠다 하였다. 팍크는 마음이 삐뚤어 남을 잘 거스릅니다. 사휴는 간사하고 속입니다. 녹안은 장물을 받은 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성종시록 27권 성종 4년 2월 2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서거정 등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오자경은 관병을 빌어다가 사가에서 부리고 또 역가로 쌀과 목재를 거두어 작물이 70여 관의 이름으로 죄가 사형에 해당하며 위력으로 형벌을 가하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죄가 사형에 해당하며 무덤을 파고 관을 뻐개어 시체를 강물 속에 던졌으므로 죄가 사형에 해당하며 어미의 상중에 슬픔을 입고 정욕이 내키는 대로 의롭지 않은 일을 많이 행하여 어버이에게 불효하였으므로 죄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맹석흠은 관병을 사설에 빌어 쓰고 역가로 물건을 거두어 장오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오자경과 같습니다. 김봉원은 한 방면을 맡은 대장으로서 관군을 마음대로 보내어 제 집에서 부리고 또 재물을 거두어 이미 스스로 장후를 범한 데다 또 오장경, 맹석흠 등에게 관병을 빌려주어 제 마음대로 방자하였습니다. 이 사민은 죄악이 한끗 찼으므로 천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김봉우는 이를 앓는다고 핑계에 집에 있으면 3분도 오게 가지 않았고 오자경과 맹석흠은 다만 고신을 거두고 안치하거나 부처만 하였으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군졸은 국가의 조아이므로 신하로서는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으니 김봉훈이 오자경 등에게 사설을 줄 수 없고 오자경 등도 김봉훈에게서 사설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 오자경이 빌은 온양의 정병 20여반은 곧 300여인이고 맹석흠이 빌은 신창 정병 1여는 곧 125인이고 김봉은이 부린 관병은 제 손아귀에 있으므로 셀 수 없이 많으니 온 충청도의 관병 수가 얼마나 되기에 주고받는 것이 이토록이나 많습니까? 더구나 김봉은, 오자경, 맹석흠, 사민은 다 무신인데 사설이 서로 결탁하여 관병을 몰래 빌어다가 부리고 재물을 거두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저 무신이 결탁하여 관병을 훔쳐 부리는 것은 난을 일으킬 조짐이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의 병사를 훔치는 것은 바로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상형이 있으며 또 천하의 죄 중에 불효하고 임금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죽이고 장오를 범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오자경은 그 네 가지 죄를 아울러 가졌고 김봉훈과 맹석함은 그 두 가지 죄를 가졌으므로 이들은 모두 명의의 죄인이니 왕법에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할 터인데 이제 이 사민은 상은을 지나치게 입어서 목을 보존하게 된 것만도 다행인데 죄가 안치 부처에 그쳤으니 온 시민이 바라는 것은 조금도 보답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또 오자경은 음흉하고 사나워서 전에 의주의 군관으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도 도망하여 죄를 면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인인이며 맹석함은 광망하고 포려한 하나의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도 이 이인은 전의 동정 때에 군중에서의 공로가 조금 있었으므로 성은에 지나치게 입어 훈열에 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분수에 넘치는 것이니 조심하여 본공해서 국가에 보답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공을 믿고 탐욕하고 방종하여 이렇게까지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으면 무엇으로 징계가 되겠습니까? 빌건대 상차를 내리시어 오자경, 맹석흠 등을 공신의 적에 삭제하고 폐출하여 서인을 만들고 빨리 의건부에 명하여 김봉훈을 잡아다가 정상을 국문하여 그 죄를 분명하게 바르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죄가 그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니 안치 부처도 지나친 것이다 했다. 역가는 실력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리는 대역의 사기다. 조아는 한 몸의 손톱과 어금니처럼 국가를 지키는 무사이다. 인인은 잔인한 사람이다. 포려는 사납고 도리에 어그러집니다. 동정은 이 시의 난을 정벌한 것을 가리킨다. 혼혈은 공실의 반열이고 종사는 종묘와 사지, 국가의 운명을 말한다. 성종시로 27권 성종 4년 2월 2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7권 성종 4년 2월 2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백근대 전 영안북도 절도사 산영은 올적합이 온성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친히 가서 구원하지 않고 우후 조간만을 보내어 사변에 대응하게 하였으며 조간은 선형의 절도를 받고도 제 시기에 가서 구원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진군하지 않아서 변진의 실리를 가져오고 국가의 위령을 손상하였다 합니다. 대저 변장이 군기를 그르치면 국채에 크게 관계되므로 군법으로 조처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너그레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잘못된 것을 본떠서 변방의 일이 해태되고 방비가 허술해져서 그 패단을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송희미가 적변을 듣고도 나가지 않았으므로 세종께서 군법으로 처단하셨고 장맹창 정희문이 적변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세조께서 역시 군법으로 결단하셨으니 참으로 변장으로서 군류를 어긴 자를 엄하게 하지
엄하지 않게 다스리면 무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므로 모두 다 법에 따라 죄를 정한 것입니다. 이제 선형 조관은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 다만 고신을 수탈하였으니 군정으로 써서 군법을 보이는 방법이 안 됩니다. 빌건대 예단을 내리어 선형 등을 율문에 따라 시행하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절도는 지휘를 말한다. 성조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달 초 7일의 비목을 보니 김수경을 청주 목사로 제수하셨습니다. 김수경의 사람됨은 성품이 본디 집요한 데다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전에 성주 목사로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이 오활하고 정사에 임해서 어쩔 줄 모르므로 아전이 농간을 부리고 백성이 폐해를 받아서 온 고을이 괴로워하더니 과연 하고를 받아 배출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거의 70인데다가 아주 늙어 느리고 무디었으므로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직임에 다시 있기에 마땅하지 않은데 더구나 청주는 충청도 안에서 큰 고을로서 사무가 많고 힘들므로 결단하여 다스리고 잘 조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직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김수경처럼 보잘것없는 무리가 하루라도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대제 장록이란 임금이 사대부를 연마하는 도구이니 한 사람을 써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했다고 하면 인재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써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만족히 여기지 않으면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정치에 임하셨을 때에 정성을 기울여 다 잘 다스리고자 도모하여 마치 목마르듯이 어진 사람을 찾되 수령의 선택을 더욱 중하게 여기시어 조간 6품 이상이 그 자격자를 첨가하여 전조에서 서판으로 그 재주를 시험하고 승정원에서 목민 심감과 경국대전을 강하여 그 능력을 살피며 또 처음으로 육품에 오른 자에게는 수령을 제수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외임의 중요함이 이와 같으므로 배사하는 날에는 전하께서 인견하여 칠사를 힘쓰도록 정령하고 간절하게 이르셨으므로 나라 안에 모든 사대부가 목을 내리고 누를 부비며 순리의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특히 김수경은 문무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가 아닌데도 나이 많은 것을 불구하고 특별히 뽑아 사용하여 70에 가까운 쇠약한 나이에 이 중임을 얻게 하시니 성상께서 어진 사람을 뽑아 쓰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시는 성심이 아닌 듯합니다. 빨리 김수경을 파직하고 일처리를 잘 해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맡기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은 한번 내쳤다 하여 버릴 수는 없으니 할만한 자를 시험할 따름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수경은 녹사 출신이며 다른 재능이 없는데 그 형인 중 신리가 총애받는 데 기대어 지위가 당상에 이르렀으니 주목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헌부에서 그가 어리석고 용렬하다는 것을 알면서 굳이 논집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아깝다 하였다. 하고는 근무 성적 평가의 하등을 말한다. 서판은 당대의 관리를 가려 뽑던 과목인데 즉 서법에 우수한 자를 서, 물리에 우수한 자를 판이라 하였다. 강은 강독시험이다. 칠사는 새로 임명된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종목이다. 농상성, 호구성,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이다. 순리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선량한 관리이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영릉의 헌관이 왕래할 때 다들 광주, 이천을 거치므로 이 두 고을과 그 길의 각역만 그 폐를 입어 날로 쫓아내가니 이제부터는 세 길로 나누어 광주 이천을 한 길로, 양재, 낙생, 용인, 양지를 한 길로, 평구, 봉안, 양근, 오빈을 한 길로 하여 돌려가며 왕래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0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점사를 보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6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내의원정 오경련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중학의 유생 조충무 박호겸 서학의 유생 조세보 성균관의 유생 김백문 이오 등은 예의생으로서 사장을 능멸하여 풍속을 무너뜨렸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중학은 사학의 하나이다. 성주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박승질 사헌부 장령 허적이와 쌀이기를 오자경 맹석흠은 관병을 사서로이 빌어다가 제 집에서 부렸으므로 주의 악이 매우 중한데 다만 안치하거나 보초하였으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신등이 천청을 여러 번 번거롭혔으나 상교는 공신이니 중하게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물을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면 탐오라 할지라도 공이 있으므로 논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오자경이 관병을 사서로이 빌어 쓴 일은 그 조짐이 두려워할 만하니 창건대 중한 법으로 처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